친구 여러분, 진실의 메아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모건 바우어의 이야기를 통해 감동적인 여정을 떠나볼 것입니다. 이 사건은 시간이 지나도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이는 깊은 깨달음과 가치를 담고 있으며 정의를 위해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이 비극적인 사건의 세부 사항을 함께 탐구할 것입니다. 고통과 상실로 가득한 서사지만 동시에 진실을 밝히고 불의를 마주하기 위한 희망과 결단력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 모건 바우어의 기억을 기리고 생명의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되찾아주며 희생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우리의 책임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끝까지 함께하며 모건 바우어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데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모건 바우어, 독립과 꿈을 추구한 젊은 예술가. 모건 바우어는 1996년 4월 13일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생물학적 아버지에 대한 정보 없이 어머니 셔 키넌의 헌신 아래 성장하며 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쌓았습니다. 이러한 공백이 있었음에도 그녀는 사우스다코타주 에버딘에서 성장하며 2014년 센트럴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푸른 눈과 갈색 머리를 가진 모건은 외모뿐만 아니라 창의적이고 빛나는 성격으로도 주목받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예술에 대한 열정을 보인 그녀는 음악과 회화에 대한 사랑을 통해 독특한 미적 감각을 가진 타투 아티스트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예술을 창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피부 위에도 자신의 여정을 담은 이야기와 꿈을 새기며 그 의미를 확장했습니다. 모건은 시각 예술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열렬한 독서가로서 책을 통해 자신의 상상력을 키웠고 이를 시와 이야기로 표현하여 블로그를 통해 공유했습니다. 그녀의 글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그녀의 예술적 감성과 창의력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3살 때부터 시작한 춤은 그녀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으며 경쟁과 공연을 통해 그녀의 열정과 재능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18세에 시작된 온라인 관계와 사진, 저널리즘에 대한 관심은 그녀의 활동적인 삶과 창의적 여정을 기록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의 그녀는 열정적이고 진솔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교류, 영감을 주는 인용구, 유쾌한 밈들을 통해 그녀는 많은 팔로워들에게 활기찬 에너지를 전달했습니다. 모건 바우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실과 교훈을 함께 나눠봅시다. 모건은 무엇보다도 모험심 강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갈증으로 미국 내 13개 주를 탐험하며 자신의 호기심과 성장 욕구를 채워나갔습니다. 2016년 2월 12일, 19세의 나이에 그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향인 에버딘을 떠나 조지아주 애틀랜타로 향하며 독립과 꿈을 이루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애틀랜타로 떠나기 전, 모건은 사랑하던 반려고양이 루나를 어머니에게 맡기기로 어렵게 결정했습니다. 그녀가 루나를 향한 깊은 애정을 보여준 이 선택은 동물에 대한 그녀의 따뜻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주머니에 단돈 $20와 세금 환급금에 대한 희망만을 품고 모건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크레이그리스트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의 집에 머물렀지만 예상과 달리 오래 머무르지 못해 여러 호텔을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불확실함과 도전으로 가득했지만 독립을 추구하며 미지의 세계에 맞서는 그녀의 용기를 보여주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모건은 강한 의지를 가진 젊은 여성으로 막 시작된 그녀의 여정은 안타깝게도 갑작스럽고 비극적으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의문의 실종. 애틀랜타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던 모건 바우어는 조지아주 게인즈빌에 위치한 탑 오브 게인즈빌이라는 클럽에서 댄서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독립을 추구하며 안정된 삶을 찾기 위한 그녀의 노력 중 하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모건은 어머니 셔 키넌과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며 자신의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2월 25일 그녀의 이야기는 비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밤 클럽에서의 일을 마친 모건은 조지아주 커빙턴에 있는 주유소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목격자들은 그녀가 초록색 미쓰비시 이클립스 차량에 올라타는 모습을 보았으며 운전자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모건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간 모건은 어머니와의 연락을 끊었고 이는 그녀의 평소 행동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딸의 갑작스러운 소식 두절에 걱정한 셔 키너는 에버딘에서 애틀랜타로 직접 향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셔는 모건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모텔에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놀라게 하고 절망하게 한 것은 모건이 모든 소지품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가 절대 스스로 떠나지 않았을 개인 물건들까지 방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는 모건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종되었음을 암시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딸의 행방을 찾고자 한 셔 키너는 모건이 남자친구였던 호세 로드리게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호세는 최근 모건과 연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서는 새로운 단서를 얻지 못했습니다. 일주일간의 헛된 수색 끝에 딸의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던 셔는 2016년 3월 8일 애틀랜타 경찰에 모건이 실종을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신고는 시간이 지나며 새로운 미스터리와 도전,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들을 밝혀내게 되는 조사 과정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모건 바오어의 상황은 단순한 실종 사건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딸을 찾으려는 한 어머니의 절박함과 낯선 도시와 즉각적인 답을 제공하지 못하는 시스템에 맞서는 그녀의 이야기를 상징했습니다. 이 진실을 향한 여정은 그녀의 이야기를 지켜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조사와 길어진 슬픔, 모건 바오어의 수수께끼. 모건 바오어 실종 사건의 조사는 초기 몇 달 동안 더 많은 질문만 남겼습니다.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모건이 마지막으로 연락한 사람은 2016년 2월 25일 그녀가 커빙턴의 주유소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날에 호세 로드리게스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모건이 마지막 공개 기록은 2016년 2월 26일 그녀의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에 게시된 동영상이었습니다. 영상에는 그녀가 조지아주 뉴턴 카운티의 옐로 리버 공원을 걷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주목할 만한 한 가지 세부 사안이 발견되었습니다. 배경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이 모건을 따라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비록 계정이 비공개였지만 그녀의 가까운 친구가 해당 게시물의 캡처 화면을 셔 키넌에게 공유하며 이 단서는 조사관들과 어머니 모두에게 큰 불안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초기 증거에도 불구하고 조사는 시작부터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시간대 오류로 인해 잘못된 장소에서 수색이 이루어졌고 이는 조사 진행을 상당히 지연시켰습니다. 여러 경찰 기관과 지역 및 주 당국의 협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단서를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용의자나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은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모건이 실종 사건은 온라인상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젊은 여성으로서 그녀의 이야기는 빠르게 인터넷 전역으로 퍼지며 집단적인 정보 수색 노력을 촉발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과 정보 공유에도 불구하고 모건이 실종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조사관들은 그녀가 자발적으로 실종되었는지 아니면 범죄 행위의 희생자가 되었는지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셰어 키넌에게 있어 딸의 실종은 충격적인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명확한 정보와 답변의 부재는 그녀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셰어는 사건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찰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의 업데이트를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사건이 여전히 미해결 상태임을 계속 확인하며 비록 진전이 느리고 실망스러웠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건 실종 7주년, 기억을 위한 촛불 모임. 모건이 실종된 지 7년이 지난 2023년 2월 25일 가족과 친구들은 모건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옐로 리버 공원에서 촛불 모임을 열었습니다. 행사에서는 촛불을 밝히고 꽃을 바치며 그녀의 기억을 기리기 위한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슬픔이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도 그녀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녀의 기억을 지키고 진실이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는 희망을 새롭게 다졌습니다.
모건이 실종은 단순히 미스터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답변의 부재가 가족과 공동체를 감정적 불확실성에 빠뜨릴 수 있다는 고통스러운 상기였습니다. 셰어와 모건을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있어 그녀의 행방을 찾기 위한 싸움은 정의를 넘어서 긴 세월 동안 남아있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다침의 순간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모건 바우어 사건의 전환점, 정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 오랜 시간 미스터리로 남아있던 모건 바우어 사건은 2023년 7월 27일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한 제보자가 제공한 기밀 정보가 수사를 다시 불붙게 한 것입니다. 이 정보는 사건의 진전을 위해 보안이 유지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애틀랜타의 투 사우스 브로드 스트리트에 위치한 한 주택에 대해 수색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 주소는 모건이 2016년에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수사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주택의 소유자는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며 용의자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협조를 바탕으로 포터데일 경찰, FBI, 애틀랜타 경찰이 협력하여 2023년 7월 27일 철저한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주택과 그 주변은 세밀하게 조사되었고 하루 종일 수색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비록 모건이 유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수사는 성과 없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로 간주되는 물품들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향후 수사 진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국은 사건의 진전을 위해 발견된 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 용의자 체포. 그로부터 2주도 채 지나지 않은 2023년 8월 5일, 포터데일 경찰은 모건 바우어 실종 사건과 직접 관련된 2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나단 알렉산더 워렌, 27세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체포되었으며 살인, 시신은닉, 중대한 폭행, 증거 조작 등 중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워렌은 이미 도주 및 부주의한 운전 등 범죄 전력이 있었으며 수색이 이루어진 애틀랜타 주택은 그의 거주지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동시에 케이틀린 고블, 27세, 도 일리노이주 피오리아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고블은 모건이 살인사건에서 공모 혐의와 증거 조작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국은 그녀가 범죄 은폐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워렌과 고블 모두 구금되었으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들의 사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조사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들의 체포는 모건이 어머니 셰어 키넌과 수년 동안 이 사건을 지켜봐 온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순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비록 모건이 행방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새롭게 발견된 증거와 체포는 중요한 진전으로 여겨졌습니다. 7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후 진실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진전은 끈질긴 조사와 제보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작아 보이는 정보도 정의를 추구하는 여정에서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셰어와 그녀의 가족에게 이번 진전은 안도와 기대를 동시에 안겨주며 모건이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고 비록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희망을 되살렸습니다. 늦었지만 필요한 정의. 2023년 8월 조나단 워렌과 케이틀린 고블이 체포된 이후 모건 바우어 사건은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2024년 1월 조나단 워렌은 모건을 살해한 혐의를 자백하며 네크로필리아를 저질렀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된 케이틀린 고블린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녀의 사건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워렌의 자백과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모건 바우어의 유해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신의 부재는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완전한 마무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은 여전히 답을 찾고 그녀의 기억을 간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건 바우어의 이야기는 정의를 추구하는 끈기의 중요성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고통스러운 상기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사건의 결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공동체로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가족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모건 바우어의 이야기를 알고 정의와 안전의 중요성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억과 인식을 위한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노력한다면 정의의 불꽃을 밝히고 모건 바우어와 같은 이야기가 결코 잊히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